자, 오늘 갑자기 난데없이 이재명이 개딸들을 향해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화 문자 좀 그만하래요. 갑자기 이재명이 이런 거를 썼다라는 겁니다. 전화 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십 번 써온 전번을 바꿔야 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요. 아니, 이재명 왜 바뀌었어요? 왜 변했어, 사람이? 변하면 안 되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딸들이랑 얼마나 소통을 잘했습니까? 개딸들이 재명 아빠 사랑해 이랬더니 이재명이 개딸 고마워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렇게 잘 주고받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문자 그만하세요 라고 고통호소해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면 안 되지. 일관돼야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굉장히 서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왜 그럴까요? 지금 머리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왜겠습니까? 당장 오는 9월이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과 관련된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선고가 줄줄이 소세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한 개 더 플러스 1이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 오늘요, 검찰이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실제 국방연에서 이재명 캠프에 기밀을 유출해서 공약 수립 지원한 정황이 파악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파악했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감사원이에요. 감사원이 국방연구소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 기밀 유출 정황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기밀 유출로 실제 이재명의 대선 공약을 짰다라는 것을 감사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은 이와 관련돼서 국방연구소 간부를 압수했고, 그걸 넘어서 오늘은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머리가 터지지. 지금 안 그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매일같이 서초동을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선거법이에요. 선거법.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는 생각하실 겁니다. 자, 왜냐?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 공직선거법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자, 1심은 몇 개월? 6개월 이내. 2, 3심은 몇 개월? 각각 3개월. 그러니까 1년 안에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이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선거법과 관련돼가지고 이게 1년 안에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네? 1심만 20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최근 들어서의 어떤 소식 나옵니까? 1심 결심이 9월 6일, 이르면 10월에 선고된다라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이 기소된 지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지금 검찰이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이재명을 바로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을 바로 지금 선거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뭐부터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 캠프 정책 담당자부터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라는 물음표를 우리가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왜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라고요? 감사원의 검사 결과로서 실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걸 이재명이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1심 몇 개월? 6개월. 2, 3심 몇 개월? 각각 3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버텨가지고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온다고 치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설마 이 사람도 민주당이 방탄해 줄 겁니까? 이 사람도? 네?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 선거법 위반 지금 소환조사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민주당이 방탄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방탄해 줄 사람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뭘 갖고 있다고요? 알맹이가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알맹이가 단단하다. 왜 단단합니까? 실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있고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고요. 더 나아가 판결문까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맹이가 굉장히 단단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누가 밝힌 거라고요? 감사원이 밝힌 거라고요. 국방연구원장이 이재명 대선 공약을 불법 지원했다라는 것을 감사 결과로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감사원이 어떻게 말을 했었냐? 이렇게 말했어요. 국방연구소 이재명 대선 불법 지원 김윤태 원장 해임 검찰 수사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당장 김윤태란 사람도 방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누구도 방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소환조사 당했던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도 방탄해야 돼요. 왜냐? 이 사람 둘 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 뭐 했다고요? 김윤태와 관련돼서 해임 신청했고 수사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방연구소에서 받아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었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반발했어요. 이거 해임할 수 없다라고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냐? 감사원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실제 김윤태와 관련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해임 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거예요? 김윤태, 즉 국방연구원의 반발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감사원의 해임과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죠. 어떤 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재판부가 인정해 준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요, 국가기관이고요. 하나는요, 사법기관입니다.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이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를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은 어떻게 이러한 감사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법원은 그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 왜겠습니까? 물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증이. 자, 어떤 물증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감사원이 말했습니다. 국방연구원 북한산 등산 모임 이재명 캠프 지원 정황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등산 모임이라고 썼다고 진짜 등산 모임일까요? 이재명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다고 진짜 그러는 줄 아느냐. 네? 등산 모임이라고 진짜 등산 모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제목이 등산 모임이지만 이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재명 캠프에 군사와 관련된 기밀을 유출해서 공약에 수립 지원을 한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비밀방이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텔레그램 방인데 그 제목은 북한산 등산 모임이지만 실제 그 안을 까보면요. 등산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북한산과 아무 연관성이 없어. 뭐만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 캠프에 기밀을 유출해서 이재명 대선 공약을 수립했던 지원 정황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 안에 지금 감사원이 뭘 파악하고 있느냐? 파일명까지 나왔어요. 파일명까지. 네, 파일명까지. 한글 파일, 실제적으로 어떤 파일이 나왔는지 모두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한 거고, 이에 따라서 실제 법원이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고, 그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선 공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누가 지금 소환조사 당하고 있다고요? 이재명 캠프 정책 담당자가 소환조사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이재명한테. 진짜냐? 이거 진짜냐?
이재명 알고 있었냐?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대가리가 터지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전화 문자 좀 그만해. 라고 짜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짜증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재명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나 절대 버리면 안 돼. 나 잊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제가 요즘 이화영의 SNS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자, 실제 이화영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SNS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제 얼마나 달고 있는지 그 개수와 그리고 그와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이화영이 보시면 어제도 달았고요. 6월 30일 일요일 어제. 자,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도 달았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자, 보시는 것처럼 이화영이 6월 29일 뭡니까? 또 달았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이화영이 28일 금요일 달았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매일같이 SNS 글을 쓰고 있어요. 보시면요. 계속 달아. 매일 달아, 매일. 네? 하루도 안 쉬어, 어떻게 된 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화영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화영 구속되지 않았어요? 1심에서 징역형 나오지 않았습니까? 9년 6개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SNS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전 너무 궁금해. 아니, 이화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 징벌방이 있다며. 네? CCTV로 감시당한다면서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SNS 글을 쓸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이 글 안에 숨겨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화영이 달고 싶은 건요. 글이 아닙니다. 뭘 달고 싶어 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계좌번호. 네? 계좌번호. 글은 장황하게 써놓고 뭐 하는 겁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계좌번호 써놓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글은 또 장황하게 씁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또 계좌번호 달아놓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글은 장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끝에는 뭐 하는 겁니까? 계좌번호 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게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나 잊으면 안 돼.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재명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 나 잊으면 되겠어? 계좌번호 달아줄게. 뭐 하겠습니까? 입금시켜. 이거 아니겠냐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화영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바짓가랑이 늘어지고 있다. 나 버리면 안 돼. 나 잊으면 안 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화영 씨 정신 차리세요. 언제 정신 차릴 겁니까? 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화영이 언제까지 저렇게 SNS 쓸 수 있을지, 그런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재명의 바짓가랑이를 늘어줄 수 있을지,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화영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앞으로 진술을 할지 저는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뭔가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좌파들은요, 겉은 되게 화려하고 자극적이라고요. 그런데 알맹이는 어떻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었어요. 그런데 우린 어떻습니까? 물론 겉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어떻습니까? 그 알맹이가 옹골차게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들의 자극적인 포장지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저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꽉 찬 알맹이를 가지고 저들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저들과 맞서 싸우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내부가 단단하게 되면요, 저는 충분히 외연 확장도 가능한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충분히 저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당했던 그런 우파 국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2024년 7월 달에 살고 있는 우파 국민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내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똘똘 뭉쳐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 인물에 치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수년간 만들어 왔었던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견고하게 닦아나갈 때 저는 저 좌파들의 속임수에 함정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